자, 109회 첨부전자 거 실무 시험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첨부전자라고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라는 거죠. 2025년도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문제 1번의 일반전표 입력 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22일 한강물산의 제품을 800만 원에 판매하기로 계약만 한 거죠. 그래서 판매 대금 중에 20%를 당좌 예금으로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첨부전자로 들어가서 이제 일반 전표 입력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날짜가 보시면 1월 22일이죠. 자, 그러면 자, 20% 판매 대금 800에 20%니까 자, 그럼 얼마겠어요, 여러분? 자, 옆에서 계산기 누르시면서 같이 이렇게 해보세요. 자, 물론 160이겠죠. 800에 20% 하면 160이에요. 160만 원을 문제 보시면 당좌 예금으로 송금 받았다라는 거니까 차변에 당좌 예금이 증가하겠죠. 자, 그리고 대변에는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물건을 팔기 전에 돈을 미리 받으면 선수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강물산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괜찮으실까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자, 2번입니다. 3월 25일 거래처인 동방불패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1,300만 원에 회수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대손 처리하였다. 자, 대손 발생의 직전 외상매출금에 대한 충당금 잔액은 400만 원이었으며 대손세액 공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대손이 났을 때는 충당금이 있으면 충당금으로 먼저 처리하고 부족한 건 대손 상각비로 처리를 하죠.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해당 날짜로 우선 들어가 볼게요. 3월 25일이니까 자, 3월 25일로 들어가시고 자, 문제 다시 보시면 외상매출금 1,300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면 대변에 외상매출금부터 먼저 없애고요. 자, 동방불패 자, 금액이 1,300이죠. 자, 그러면 충당금이 있으면 충당금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 충당금이 문제의 지문에 400만 원 있으며 라고 돼 있으니까 자, 108번의 다음 번호인 109번으로 관련된 충당금으로 먼저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400만 원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자, 그리고 나머지 900만 원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부족한 거는 그렇죠. 대손상각비, 판매비와 관리비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6월 30일 업무용 승용차의 엔진 교체 후에 77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용 수중을 수령하였다. 자, 엔진 교체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자, 그럼 차변에 자본적 지출은 우리가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니까 차량 유지비로 하시면 안 되고, 그렇죠. 차량 운반고로 처리해 주시는 게 맞겠죠. 자, 여러분 이게 일반 전표로 나올 수 있는 이유가 현금용 수중을 받았지만 이 불공제 사유이기 때문에 비영업용 소형소형차가 관련된 거라.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일반 전표 입력 사항이니까 이 문제 성립이 가능한 거죠. 그죠? 뭐 그것까지 분석하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자, 며칠이죠? 그럼 문제 보시면 6월 30일 6월 30일자로 들어가시고 자, 차변에 자본적 지출이니까 그렇죠. 차량 운반구로 자, 금액은 얼마인가요? 보니까 자, 770만 원. 자, 그리고 대변에 여러분 어떻게 돼 있어요? 자,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 대변에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사한 걸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7월 25일 이사회에서 25년 7월 12일에 결의한 중간 배당, 현금 배당 1억 원인 미지급 배당금에 대해서 자, 15.4%를 원천 징수하고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 관련 데이터를 조회해서 회계 처리해라. 자, 우리가 중간 배당이 이제 중간 배당이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그 현금으로 배당을 중간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자, 중간 배당도 마찬가지예요. 차변에 미처분 이익요금이 줄고 미지급 배당금이 잡히는 건데 프로그램상으로는 차변에 미처분 이익요금이라고 안 하고 미처분 이익요금 계정 과목 대신에 2월 이익요금 계정을 쓰는데 중간 배당에 대해서는 이익요금 계정 과목 중에 중간 배당금이라는 계정이 있어요, 여러분. 따로
그걸로 입력하시면 거기 또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간배당금이란 것도 그냥 이익여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일반 전표 입력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것은 자, 7월 12일 날 결의를 했으니까 관련 데이터를 조회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전표 날짜가 나와 있으면 그냥 그 날짜를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뭔가 회계 처리가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역시나 예상대로 차변의 중간배당금, 차변의 중간배당금은 이익여금 계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변의 미지급배당금, 유동부채로 이렇게 지금 중간배당에 대한 회계 처리가 결의일 날 되어 있고요. 대변의 미지급배당금을 지급한 거니까 차변의 미지급배당금, 대변의 원천징수한 건 예수금,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언제 지급했어요? 보니까 문제 4번에 7월 25일 날, 7월 25일 날 차변의 미지급배당금. 자, 이게 얼마였죠? 아까? 네, 1억 원. 자, 그리고 대변의 원천징수는 거기 보니까 몇 퍼센트 여러분? 그렇죠. 15.4%. 1,540만 원은 예수금으로 잡는 거죠. 자, 그래서 1,540만 원. 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그죠? 보통 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대변의 보통 예금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여러분? 자, 이런 문제들은 또 자주 보시는 패턴은 아니니까 한 번 더 반복해서 또 읽어보시고요. 자, 문제 5번입니다. 11월 5일 액면가액 1,000만 원 사채를 1,085만 원에 할증 발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85만 원만큼은 할증 발행됐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사채는 액면금액으로 기록하고 액면금액 초과된 85만 원은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같이 입력 한번 해볼게요. 자, 날짜가 11월 5일이죠. 11월 5일. 자, 차변에 할증 발행됐어요. 보통예금으로 입금됐대요. 차변의 보통예금 얼마죠, 여러분? 1,085만 원. 1,085만 원. 자, 대변에 사채 발행하게 되면 사채라는 비유동 부채가 잡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지금 할증인지 할인인지 모르니까 우리 주식 발행에 대한 회계 처리랑 비슷하죠. 사채는 액면금액으로 이렇게 우리 자본금도 액면금액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럼 대변에 나머지 액면금액 초과된 거는 그렇죠. 사채, 할증 발행 자금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를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5개가 나오고 나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 나오죠.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입니다. 문제 2번에 1번입니다. 7월 18일 취득가액 5,200만 원, 매각 당시의 감가상각 누계액 3,800만 원. 자, 이거를 공장에 사용하던 기기장치를 로라 상사에 매각했네요. 키포인트는 기계를 처분한 거죠. 자, 기기장치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죠. 그래서 재화의 공급이니까 그렇죠. 매출에 과세로 해서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생겨서 발급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럼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날짜는 7월 18일이죠. 7월 18일. 자, 매출에 어떻게 하면 돼요? 매출에 과세 생겨서 발행했으니까요. 자, 품목은 기기장치 매각이네요. 자, 금액은 1,100만 원. 생계와서 보시면 나와 있죠. 자, 누구한테 팔았습니까, 여러분? 문제 보시면 로라 상사한테 팔았고요. 전자생계하소니까 1번 전자 넣어주시고, 자, 분기 혼합으로 들어가고요. 자, 우리 부가가치세법이나 매출이지, 우리 회계상으로는 기기장치를 처분한 거니까 기기장치를 제거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 1,100이라고 해서 꼭 1,100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회계상의 처리는 취득원가를 다 제거해야 되니까 취득원가 얼마입니까? 5,200. 자, 이 기기장치를 처분했으니까 기기장치와 관련된 대변에 쌓여있던 감가상각 누계액도 차변으로 제거해 주셔야 돼요. 기기장치가 206번이면 감가상각 누계액 코드를 다음 번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누계액이 얼마인데요, 지금? 3,800. 자, 그 다음에 돈은 어떻게 했대요, 여러분 보니까? 돈은 생계와서 밑에 보니까 외상으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아직 돈을 못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차변에 뭘까요? 외상 매출금? 아니죠, 여러분. 그렇죠? 상거래가 아닐 때에는 미수금으로 1,210만 원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입력했더니 지금 마이너스 300만 원이 났어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300만 원은 뭐예요, 여러분? 처분 손실이죠. 그죠?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를 완료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실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연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기장치 처분에 대한 문제까지 같이 풀어봤고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2번입니다. 7월 30일 날 영업부에 필요한 비품을 소나무로부터 구입하고 법인 명의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법인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대표자 개인 명의의 계좌에서 대금을 지급했다. 가수금 대표자로 처리해라. 자, 이런 비품을 구입했는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대표자가 돈을 낸 거죠. 그럼 법인의 입장에서는 대표자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자가 어, 대표자가 돈을 가져가면 법인의 입장에선 차변의 가지급금이고요. 대표자한테 돈을 받으면 대변의 가수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걸 몰랐다 하더라도 가수금 대표자라고 지금 여기 제시가 됐으니까 그대로 접근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날짜가 며칠이죠, 여러분? 자, 문제 보시면 날짜가 7월 30일인가요? 자, 7월 30일로 이동해 주시고요. 자, 비품을 주식회사 소나무로부터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매입에 현가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매입에 현가, 그리고 뭐예요? 뭘 구입했어요, 여러분? 비품. 자, 부가세에 포함된 금액을 입력하면 금액이 분리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누구한테 샀어요? 소나무. 소나무한테 샀고요. 자, 분계는 자, 비품이고 지금 뭐 가수금도 넣어야 되고 복잡하니까 혼합으로 들어가서 차변에 비품, 그죠? 비품을 샀고요. 자, 회사가 회사 돈으로 낸 게 아니라 대표자가 돈을 낸 거니까 법인의 입장에서는 대표자한테 갚아야 되는 거예요, 돈을. 그죠? 그래서 가수금으로 처리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수금. 자, 근데 이 가수금은 누구한테 갚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 보니까 대표자로 하라고 돼 있죠. 대표자. 이렇게 해서 거래처 코드를 건다라는 거죠. 자, 좀 특이한 문제죠. 이런 것들은. 자, 이렇게 정리가 되셨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연습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3번입니다. 8월 31일 2기 부가세 예정신고 시 누락한 제조부의 임차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종이 생계안서를 10월 30일 날 받았네요. 작성일자가 8월 31일인데 늦게 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8월 30일 날 입력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가서야 이걸 받은 거죠. 그러면 7, 8, 9월 달 거를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고요. 10, 11, 12월 달 2기 확정 신고할 때 2기 예정 신고 누락분에 반영해 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그걸 반영하게끔 프로그램에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렇게 반영될 수 있게끔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우선 날짜 이동해 주시고요. 자, 날짜는 8월 31일. 자, 8월 31일 날 임차료에 대한 생계와서 받았습니다. 그럼 매입의 과세. 자, 품목은 자재창고 임차료라고 나와 있네요. 자, 금액은 150만 원. 자, 부가세 15만 원. 자,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여러분? 보니까 오미순 부동산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자, 이렇게 걸어 주시고요. 자, 전자생계환서가 아니죠. 종이생계환서로 되어 있으니까 전자에 열을 걸면 안 됩니다. 자, 분기의 혼합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차변에 지금 보니까 제조부의 임차료예요. 그러면 500번대의 임차료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돈은요. 외상으로 지금 생계환서에 거기 나와 있죠. 생계환서 보시면 외상 쪽에 있으니까 자, 대변에 뭘로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미지급금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입력만 하면 이 문제 3점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죠? 3점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자, 확정신고 때 그 확정신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거니까 자, 이거 예전에도 한번 해봤었죠, 여러분. 자, 이거 체크하시고 체크는 뭐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체크하시고 간편집게 화살표 클릭해서 예정신고 누락분 들어가 주시고요. 자, 2기 확정신고서에 반영하는 거니까 2기 확정신고는 10월 1일부터 게시가 되는 거니까 2025년도 10월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여기 누락이라고 설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8월 31일 날 우리가 매입자료 입력을 했지만 10월 1일자 10, 11, 12월 2기 부가세 신고서에 매입세액 쪽에 예정 신고 누락분으로 요게 불러온다는 거예요. 요런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또 들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9월 28일 제품 제작에 필요한 원재료를 수입했죠. 그래서 인천세관으로부터 수입 전자생계환서를 발급받고 부가가치세는 보통예금 계좌로 지급받고 자, 단 재고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는 생략하라고 한 이유가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수입생계환서에 대해서 우리가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소비지구 과세 원칙에 따라서 우리 세관에서 수입할 때 세관에서 수입생계환서를 발급해서 이렇게 과세를 합니다. 근데 세관에서 과세를 할 때 이 2천만 원이라는 이 숫자는 실제로 원재료의 취득원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2천만 원이라는 숫자는 자 실제로 이게 원재료의 취득원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취득원가를 말하는 게 아니고 부가세를 징수하기 위한 과세 표준일 뿐이다 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하면 가공 숫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이 2천만 원은 분계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재고재산 원재료 2천만 원 분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략하라는 것은. 그래서 200만 원에 대한 이 부가가치세에 대한 회계 처리만 하라는 거죠. 자, 바로 같이 해볼게요. 자, 날짜가 며칠이죠, 여러분? 날짜가 9월 28일. 9월 28일로 들어가시고 수입생계에서 받았을 때는 매입에 그렇죠, 수입으로. 자, 원재료를 수입한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금액이 2천입니다. 이거는 원재료의 취득원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세관장이 부가세를 과세하기 위한 과세 표준일 뿐이다. 가공 숫자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누가 발행하죠, 여러분? 세관에서. 인천세관에서 발행한다는 거. 자, 전자생계환서라고 돼 있으니까 전자 넣어주시고요. 자, 돈은 어떻게 줬어요, 여러분?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혼합으로 가서 자, 원재료는 분개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2천은 가공 숫자다. 대변에 보통 예금으로 이렇게 해서 분개를 완료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연습을 또 한번 해주시고요. 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자, 9월 30일 영업부 거래처에 추석 선물로 제공하기 위해서 부천백화점에서 선물 세트를 구입하고 전자생계환서를 받았다. 50만 원 현금으로 줬고 나머지는 보통 예금으로 줬대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날짜 이동해 주세요. 여러분 날짜. 자, 언젠가요? 9월 30일. 자, 생계환서 받았지만 거래처, 영업부에서 거래처에 선물 주려고 구입한 거니까 자, 이건 기업업무 추진비죠. 자, 불공제 사유입니다. 접대와 관련된 건 공제 안 돼요. 54번에 불공으로 자, 홍삼 선물 세트라고 돼 있네요. 자, 수량과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수량은 10개. 생계와서 보시면 단가는 26만 원. 자, 누구한테 매입했죠, 여러분? 부천백화점. 자, 그 다음에 전자생계환서니까 전자 걸어주시고요. 불공제 사유는 뭔가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접대와 관련된 거니까 기업업무 추진비 걸어주시면 되고요. 자, 돈은 50만 원은 현금으로 줬고 나머지 보통 예금으로 줬다. 혼합으로 가서 차변에 자, 26만 원 매입세액은 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업업무 추진비로 다 반영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업업무 추진비 접대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대변에 자, 대변에 뭐죠, 여러분? 자, 돈은 50만 원은 현금으로 줬고 그다음 나머지는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자, 뭐 매 기출문제 풀이마다 말씀드리죠. 반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하시다 보면 또 손에 숙달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